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걸 외로움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수 있다고요.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자녀, 친구의 부모님까지. 관계의 숫자가 많으면 왠지 안심이 됐죠.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친구를 곁에 두는 법,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노년을 보내는 법에 대해서요. 60세를 지나면 우리 삶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계단을 오를 때, 장을 보고 돌아올 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명함이 많으면 왠지 성공한 것 같았고, 연락처가 가득 찬 수첩을 보면 든든했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려 애썼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약속에 다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나가고 싶지 않은 약속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떤 모임은 가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거죠. 억지 웃음을 짓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이 빨리 가기만 바랍니다.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와요. 왜 갔을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쉴 걸.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얇고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고 단단한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인생의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필터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걸러냅니다. 형식적인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주변이 텅 비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60세 이후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찾아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라는 말 참 좋게 들리죠.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관계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세월이 쌓인 만큼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최근 5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명절 때마다 만나지만 매번 같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진 않나요? 만나고 나면 왠지 무거운 기분이 들진 않나요? 이런 관계가 의외로 많습니다. 습관처럼 이어지는 관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유지하는 관계. 옛날엔 좋았으니까, 어쨌든 오래됐으니까 하면서 붙들고 있는 관계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40년 넘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술도 한잔 하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만나면 누가 더 잘 사는지 자랑하기 바빴고 자녀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김 선생님이 힘든 일이 있어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모임을 빠지셨습니다. 몇 달을 나가지 않으니 연락도 뜸해졌어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죠. 40년 친구라고 해서 꼭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걸요. 오래된 관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과 편하다는 건 다른 겁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나를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세월의 길이가 아닙니다. 현재 내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주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3년 전에 만난 친구가 30년 지기보다 나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이웃이 오랜 동창보다 더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어요. 관계의 가치는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얼마나 진실한가로 정해지는 겁니다. 오래된 관계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과거의 인연에 매달리지 마세요. 10년 전의 우정이 지금도 유효한지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오늘의 나를 이해하고 있을까?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을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진짜 내 모습일 수 있을까? 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붙들 필요 없어요. 고맙게 추억으로 남기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오래된 환상이 아니라 현재의 진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가, 소모되는가?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이에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죠. 집에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해집니다. 억지로 맞춰주느라 지치고 기분이 가라앉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져요. 집에 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에요. 60세가 넘으면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정 쏟아부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가? 진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부끄러울 때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관계는 거칠에만 화려합니다. 만나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잘난 척만 하고 속마음은 감춥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는 관계죠. 이런 관계는 피곤합니다. 항상 가면을 써야 하니까요. 진짜 친구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는가? 인생은 변합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여유 있고 쓸모 있을 때만 연락하죠. 하지만 내가 힘들어지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아파도 쓸쓸해도 함께 있어줍니다. 나의 가치를 조건으로 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많지 않을 거예요. 한두 명 많아야 서너 명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진짜 친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운명처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좋은 친구는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만나야 해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작은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사진을 보내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면 전화해서 이야기하고요. 이런 작은 나눔들이 쌓여서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진짜로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상대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해둡니다. 이런 관심이 우정을 키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나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강 이야기가 많아져요. 어디가 아프다, 병원에 다녀왔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젊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친구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건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공감이 생기죠. 일상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산책을 다녀왔는지, 손주를 봤는지.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친밀감을 만듭니다.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평범한 하루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 이야기도 나눕니다. 자녀 걱정, 배우자 문제, 손주 육아까지.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주기만 하거나 상대가 들어주기만 해서는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받았다면 상대가 힘들 때 내가 위로해줘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청했다면 상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나서야 해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지탱하는 관계가 진짜 우정입니다. 친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의 결과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폭풍이 와도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단단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쌓여서 인생 후반부를 함께할 진짜 친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60세 이후의 인간관계, 결국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단 2명만 있어도 인생은 따뜻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명함첩이 두껍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연락처가 많다고 안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중에 진짜 내 편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멀리하는 게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모임을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쓰는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그 시간에 진짜 소중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조용히 손을 놓으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멀리하면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함께 산책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외로워질까 봐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껍데기뿐인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진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풍성해져요. 소수와 깊이 나누는 우정이 다수와 얕게 나누는 인맥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듯 관계도 정리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듯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인연은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곁에 두세요. 그렇게 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진짜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지만 확실히 내 편인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깊이로 승부하는 겁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고 얕은 인맥보다 좁지만 깊은 우정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걸러지는 거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인생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필터가 작동하는 시기, 오래된 친구의 환상,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질문들, 그리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관계의 미학까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진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명과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 걷는 산책길,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이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채워줄 겁니다. 용기를 내서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인생 후반부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친구들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